자, 강의 내용 묵차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개씩 좀 서두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오프닝만 뭐가 거창하게 해놓고선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개씩 살펴보시게 되면은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던 부분들을 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하루 남았습니다. 이 가능성이 시장에 제대로 도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장세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월 새로운 판을 짜기가 굉장히 좋은 최적의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세가 비로소 전환점을 맞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변곡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한지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미중 협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 요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이벤트였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 관련해서 제가 가능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 미중 무역 협상의 징후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건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강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부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방송 보시고 오늘 또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어제 봤었다 하실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미국은 연성장 2%대 낮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자, 중국은 연 6%대 고성장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이 저기 점점점점점점 쳐져 있는 구간대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이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을 거의 다 따라 붙여가지고 추월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1등의 지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추격 의사를 잡아뜨려버릴 뭔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미국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연 2%밖에 저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6%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빼앗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고, 자, 그 방법으로는 단순합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에다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뺏어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펼쳐 나가는데 그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중국이 눈 뜨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경제적 이득을 미국한테 빼앗길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넘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무역 공격이었죠. 자, 중국산 제조 상품에다가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1차 관세 부과, 2차 관세 부과. 자, 이렇게 매겨지게 되니까 이제 공격이 거세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방어하고자 중국은 계속 달러를 시중에 풀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진행하게 되죠.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유가를 가지고 중국의 공격을 또 진행하게 돼요. 중국의 제조산업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죠? 자, 근데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국제 유가를 미국이 컨트롤해서
국제유가를 크게 다운시키게 되면은 러시아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져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을 했죠. 산유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목구멍이 포동청이니, 그렇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 중국에다가 이 연을 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탁 끊어버리고 미국 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동원해서 미국이 유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강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런 이제 그 무역 공격과 유가 공격을 계속 막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해진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드디어 이 성벽에, 이 장벽에 벽이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징후가 바로 이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어떠한 균열이냐면은 경제 상황이 이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가 공격 그리고 이제 그 무역 공격 이런 부분이 가해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여기 써 있다시피 46% 급락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큰 하락을 진행했고, 부동산과 제조업에서도 빨간색 경고등 그리고 노란색 경고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이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뭔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 부동산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도 없이 쉴 새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여기에도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을 하죠. 자,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2009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나오고 나서 발생했었던 그 금융위기 정도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이 나고 있는 상태를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균열이 아니라 성벽 자체가 그냥 와장창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규모, 그렇죠, 뭐 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그렇죠, 미국의 공격을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항복 선언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균열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 살려주세요의 표현에 백기투항과 항복 선언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일 있을 이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을 앗아가고 싶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거를 그만하자, 대신에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합시다라고 중국이 미국에게 요청을 했고, 그 테이블이 비로소 내일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미국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다시 가져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국 시장에 달러를 유입해서 이 중국 시장 내에 경제 성장이 되게 되면서, 그렇죠, 이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빼내는 과정을 진행하면 돼요. 자, 달러를 집어넣어서 위안화를 빼오는 그런 현상으로, 그렇죠, 중국의 경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의 로직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집어넣을 때 최대한 싼 값의 달러를 집어넣어야 되고, 위안화를 뽑아 먹을 때는 최대한 비싼 위안화를 뽑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은 통화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러는 약하게, 약달러 기조로 가야 되고요. 위안화는 강하게, 그렇죠? 절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미국인 거고, 중국이 이걸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걸 들어주지 않고 계속 방어만 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균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선에서는 중국에도 아마 협상에 대한 어떤 이 적당선을 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요청하는 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 내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1일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가 표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무늬만 협상이지 사실 그 속내를 파헤쳐보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거 들어줘라. 안 들어주면은 지금보다 더 큰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협박의 느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방송하면서 그 IMF 사태 있었던 우리 국가 그 부도의 날 영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얘기했었던 내용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요. IMF가 우리나라한테 구제금융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두 가지를 선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즉각 금리 인상 시켜라. 원화를 절상시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도 철회를 하고 자본시장을 100%다 오픈을 해라. 라는 내용이 주요 안건입니다. 그걸 요청한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똑같아요. 당시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탐내게 된 다른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잠입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협상안이 나왔는데 이 과정이 똑같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협상하는 그런 협상 제시 조건이 명확해요. 즉각 위안화를 평가 절상해라. 협상이 진행되는 즉시 중국의 통화 가치를 인상시켜라 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고 중국의 자본시장을 즉각적으로 개방을 하라. 이 이야기를 같이 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이제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을 다시 빼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이를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내일 이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주요 언론사에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증권, 주식 관련된 전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던데 왜 리더스탁이라는 사람은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가 모아놨는데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투자자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목적이 뭐냐면은 중국 시장으로 잠입해서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형성돼야 되는 기본 전제. 달러가 약해지고 위안화가 올라가주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 로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신흥국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통화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금리 인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금리가 8%대까지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옛날에 완전 이제 응답하라 그런 시리즈에서만 금리 8%, 10%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근데 그 금리 수준이 지금 멕시코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금리 상승률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신흥국 통화에 절상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깜짝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만 벌써 5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하나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달러 약세 국면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흐름을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그런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해버렸죠. 자, 작년 11월 이후로 우리나라 금리는 지속적으로 동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서 25bp, 그렇죠? 0.25%포인트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즉슨 약달러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지금 통화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하나에 귀결됩니다.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다음 화면이에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느낌이 많이 바뀌었어요. 뿌려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8일 날 연준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빠르다라는 식의 견해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태도하고는 정반대, 180도 다른 반대의 태세 전환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달러가 이제 약세 국면으로 정책을 피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발생을 했는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장에 FOMC 의사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자, 근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적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12월 FOMC의 의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었던 미국의 달러가 이제는 금리 인상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반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약달러 구간으로 전환하려는 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의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그죠? 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인 징후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또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중국과 북한에서도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본시장을 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에게 요청하는 협상 조건 그 두 가지. 하나는 그렇죠, 통화 그리고 통화 환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 개방. 근데 28일 날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입으로 언급을 한 상태이고 이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미국을 만나러 간다. 12월 1일 날. 이 얘기는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미국이 본래 요구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협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27일 날 같은 경우엔 북한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북한의 경제 관료가 그 국제경제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 시스템을 북한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홍콩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그런 어떤 오더를 많이 받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중국도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땅입니다. 자원도 자원이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땅에서 개발을 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산출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선진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태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반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개방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징후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인데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매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주가가 지금 너무나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놔야 된다라는 기조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중국의 상장사, 선진지수와 상해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913개의 상장사 중에 355억 위안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요. 이번 연도에 올 한 해 동안 913개의 중국의 상장사가 355억 원 정도, 5억 위안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었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있었던 매입 총액의 4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 구간이고 여기서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인들은 지금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돈을 많이 쏟아낸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만 변화하느냐? 미국도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폭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유보금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유보금이 뭐냐면 이제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제 남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는 돈을 계속 쌓고 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올해서부터 그 기조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보금이 정상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가 이제 유보금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쌓지 않고 이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쓰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950억 달러를 이용을 했고 이 수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어때요? 미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를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분을 확대하는 시기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내의 이제 정보가 가장 많은 최대 주주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내의 가장 이제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저가 매입이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강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장세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쌀 때 산호차라는 기조 때문에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하나 보내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참여 비율이 역대 최저치이다.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떠나 있는 사이에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태. 그죠? 우리가 관심에 멀어져 있는 주식이 너무 하기 싫다,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있는 이런 시기 때에 공포에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자가 누가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오게 되죠. 저가 매수에 성공한 자, 그리고 저점에서 손절을 치고 나간 자에 대한 명암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점이 우리 투자분들이 새로운 판을 짜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잘 나서게 되면은 향후 미래 장세에서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강의 이제 2번째 내용인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이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을 짜기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 있는 이런 신기술 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뭔가 이제 버블 현상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무슨 시멘트, 무슨 전기. 1967년대나 어울릴 법한 그런 산업 분야이죠. 근데 많은 투자분들 지금 거기에 무슨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거기서 뭔가 대박을 쫓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이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HTS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대략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새 좀 좋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북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최근 이제 정치 테마와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에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이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장의 상승률인데 장중 21%의 상승률을 기록한 다음에 오늘은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뭔가 8,000원, 9,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그죠, 이와 같은 테마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자,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오늘 눌린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눌림 시기 때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빠지는 동안 급등하는 종목들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를 해드렸죠. 우리 투자자들의 환심을 유도하는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개별주,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내에 이제 많이 좀 종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장에 종목이 21% 올라갔을 때 21% 올라갔을 때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21% 상승률이 어디서 다 나왔냐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11월 29일 어제죠. 어제 개장하고 10분 만에 이 21% 시대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분들은 재룡산업이 올라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장 개장하고 나서 급등하는 게 10분 만에 발생이 되니까 이거 오늘 대북 관련돼서 뭐 요새 뭐 분위기 괜찮던데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종목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보통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시게 되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하는 거 확인하고 10분 지난 다음에 대강 한 뭐 8,000원 이런 7,000원 이런 구간대에서 진입이 상당히 잘 하게 돼요.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시세를 보이게 되니까. 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 이 구간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 종목은 떨어지고 손실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그 다음 거래일에 이게 올라가면서 치게 되면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거래에서부터 종목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 이제 또 고점에서 물려버린 현상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개장하고 나서 10분 만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만한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거의 탄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 중에 우리 그 진양산업, 진양화학 이런 종목이 또 발생을 했는데 오늘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최근 내에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을 하나만 선정해드리도록 할 텐데 진양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종목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한 3% 장중 상승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올라갔던 시기가 12시서부터 대략 한 1시 한 40분까지 이때가 주력으로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 점심시간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이제 장중에 오전장을 마치고 점심시간, 암묵적인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또 식사도 하고 또 개인 활동 하신 다음에 1시쯤 되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그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쫙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분들은 진양산업이 올라간지를 모르고 있겠죠. 그러다가 1시쯤 돼서 이제 이 종목을 보니까 진양산업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모 의원 관련된 뭐 테마주라고 확인이 돼요. 그럼 이게 오늘 장에 상한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진입을 하는 자리가 또 보통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또 들어가신다는 거죠. 왜? 올라가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다 올라가져서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자리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 정도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진입을 어느 데서 하느냐? 4,000원대에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4,000원대 진입하자마자 10%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가 좋은 그런 구간대에서 시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보셨던 재룡산업도 개장하고 10분 만에 그냥 20%가 다 올라가 버린 다음에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시간, 점심시간대 중에 진양산업 상승. 자리에 돌아서 살려고 보게 되면 이미 4,000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진입하는 순간 10% 손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 보고 계시는 테마성 급등주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수익 구간이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 장중 상승률을 세게 보여주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사고 싶게 하는 그런 환심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에 정신 팔려서 그쵸? 딴짓하는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는 신흥국으로 들어가고 신흥국에 들어간 달러는 차후에 또 거대한 수익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나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미국인, 외국인 이런 투자자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황 이런 거에 정신 팔리는 사이에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러한 테마주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당뇨병 신약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펩트론 추천주를 한번 좀 설명해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장의 상승과 오늘 장의 상승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추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상방의 시세를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계속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이 종목이 33,000원에서 22,000원까지 떨어지는 시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 투자분들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으로는 제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소개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종목도 상승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16,45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내에 상방의 시세를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 외국인 투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실 만한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시 테마주는 단발성, 시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굉장히 짧게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정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정신 팔려서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미래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실 생각으로 계속 장세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2019년도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월 달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또 종목군을 하나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미래산업이라는 키워드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종목을 하나 또 선정을 했으니까 종목에 대한 안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